까마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장 중반까지는 좀 좋았는데 장 막판에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장이었죠. 미국 주식이 9일 연속 오르면서 솔직히 10일 연속 오르는 것은 굉장히 좀 과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열기를 식혀주는 장이었고요. 현재의 장세는 단기 과열 속의 얕은 조정이 조금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포지수는 56. 미국 주식이 어제는 내렸는데 공포지수가 드디어 몇 달 만에 그리드로 올라왔네요. 공포지수도 조금 마탱이가 가지 않았나. 그러나 현재 실시간 나스닥 선물이 내리고 있고 공포지수는 일단 나스닥 기준이 아니라 S&P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무조건 공포지수만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을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은 S&P도 같이 차트를 확인하면서 하셔야 돼요. 어쨌든 공포지수는 현재 좀 의아한 상황. 푸드크롭션 0.79 크게 이상 없고요. 장 마감 후에 팔란티어의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은 잘 나왔으나 뭔가 어닝 서프라이즈급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이 아니었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좀 장 후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현재 주간장의 시간 외에 나스닥의 미국 주식의 하락을 부추기는 종목이었죠. 단기적으로는 좀 차트적으로 위험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주말 영상에서 팔란티어는 빨랑 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장 후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MD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 발표 후에 좋았던 기억은 뭐 딱히 없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일정은 미국 3월 무역 수지. 그러나 일단 월가의 세력들은 내일 모레 새벽에 나오는 금리 결정 당연히 동결이고 파월의 스탠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장 새벽에 나오는 파월이 미국 주식의 단기 방향을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스탠스에 따라서 단기 조정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200일선을 뚫느냐.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가 계속된 하락을 멈추고 약간의 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밤에 25.5 빗가게 저항선을 뚫으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위험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25.6 정도까지는 빅스 지수가 충분히 오늘 밤에 오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항선이기 때문에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돌파하고 다시 재반등하느냐. 이것이 미국 주식의 방향입니다. US뱅 나스닥 지수 가팔은 상승을 좀 끝내고 약간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파란색 상단선까지 이 부분이 0.9% 정도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스닥이 0.9%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0.56% 하락 중인데 현재 기준에서 마이너스 0.9%면은 약 한 1.5%가 되겠죠. 오늘 1.5%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나스닥이 끝난 것은 아니다. 그 정도까지 내리더라도 월가의 세력이 하방으로 방향을 튼 것은 아니다. 파월의 스탠스를 기다릴 것이다. 18년 미중 무역 전쟁을 봐도 계속적으로 좀 오르다가 한번 이렇게 좀 쉬어가잖아요. 쉬어가고 계속적으로 200일선까지 올랐다가 한번 좀 크게 쉬어가고 다시 한번 돌파 트라이를 했다. 21선을 돌리고 있는 와중이었다. 현재도 21선 돌리는 굉장히 극초입. 굳이 따지자면은 18년 기준으로 한 이쯤이 되지 않겠느냐. 가파르게 오르다가 약간의 좀 쉬어가는 구간. TQ도 한 56달러, 5일선이 있는 56달러를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엔비디아도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5일선이 있는 110달러를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21선 약간 틀었죠. 조금 버텨보는 것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도 오르긴 올랐으나 반도체는 200일선과의 간격이 상당히 아직도 있다.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오르려고 한다고 하면 반도체가 조금 지수를 끌어올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반도체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나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리 못난 반도체라도 내려오고 있는 200일선까지는 조금 반등이 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올라야 나스닥이 오릅니다. 현재 장세는. 속슬 같은 경우는 200일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속스X 반도체의 차트를 보고 매매하셔야겠죠. 현재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평선들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21선 이평선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테슬라 어제 하락을 좀 크게 보이다가 장중 조금 말아 올리다가 다시 하락을 크게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은 상승의 추세 안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횡보의 상황이고 21선 아주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벗어나더라도 빨간색 하단선을 벗어나더라도 옆으로 횡보해주면서 21선을 좀 맞으러 움직이지 않겠느냐. 여전히 저는 테슬라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테슬라를 추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숏이 현재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한 롱을 들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의 장세는 이 숏이 반등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 숏의 반등이 이 기술적 반등이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숏의 21선은 굉장히 꺾였고 5일선 꺾였고 11선 꺾였기 때문에 이것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 저항을 받고 숏이 좀 다시금 횡보 또는 내려주기를 기도해야죠. 숏을 단타로 치실 분들은 현재 치시기 또 괜찮은 자리긴 해요. 그러나 숏은 반드시 데일리 단타로
치셔야 되며 롱을 주로 들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숏이 반등하는 와중에 다른 호재가 터져서 숏이 반등을 멈추고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주기를 기도해야 되죠. 키움전사의 순매수를 보면은 테슬라가 1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숏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숏이 없다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 코인의 공모지수는 오시고 코인베이스 지지선을 조금 이탈하려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느낌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횡보를 하면서 스토캐스틱 과매수권이 끝났고요.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동시에 올라줘야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약간의 횡보를 시작했고 나스닥도 약간의 횡보를 시작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올라오고 있는 21선을 좀 기다려 봐야겠죠.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을 믿으신 분들은 21선이 올라왔을 때 캔들이 21선에 닿을 때 추매를 고려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선이 121선 초록 센선까지 뚫고 올라오는 도중 21선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고 캔들이 21선에서 횡보를 하다가 지지선에 터치를 하면은 이쯤에서 라스트 추매가 가능하다. 차트적으로는 그렇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게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같은 가격이다. 그리고 캔들이 이 하락 추세선, 그냥 캔들이 계속적으로 같은 가격을 보이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락 추세선 검정색 선을 옆으로 그냥 똑같은 가격으로라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 그때 21선이 올라간다고 하면 단기적인 반등이 가능하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게더리움의 추세가 그렇게 아주 최악은 아닙니다. 좀 기다려 봐야 될 순간. 더 시저스 멤버십에 새롭게 멤버십 후원 및 재가입 및 가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은 뭐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좀 짧게 끝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현재 월가의 세력은 눈치를 보고 있다. 9일간 끝없는 상승으로 그 열기를 좀 해소시켜주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팔란티어의 실적 후에 팔란티어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찬물을 끼얹은 건 맞다. 단기적인 조정은 맞다. 하지만 그 조정이 그렇게 깊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파월의 기자연설이 있고 그 기자연설이 나스닥의 이번 주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조금의 공격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오늘 밤에도 나스닥이 좀 크게 내리거나 내일 나스닥이 크게 내리면은 약간의 단기 매매 물량을 잡아보실 수 있고 안정적으로 뭔가 확인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파월의 기자회견 후에 신규 매수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드린 그 한 종목만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